사주를 보시면 남자분이요. 이 수로를 기준으로 보세요. 이분은 방합이 있어요. 그죠? 뭘로 있어요? 신하고 술. 예. 그죠? 그리고 또 삼합이 있어요. 맞아요? 삼합이 있죠. 그러니까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어요. 그리고 병화가 투관했죠. 병화가 투관했어요. 그럼 이제 격을 정할 때 선생님 만약에 병화가 없다. 병화가 없는데 술월에 인하고 인술하고 삼합을 하면 격이 정화예요. 정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술만 있으면 정화로 격을 정할 텐데 병화가 투관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격으로 봐야 되겠어요? 격이 뭘까? 편제격이에요. 이사주. 토도 격이 아니고 금도 격이 아니고 병화가 이 사람의 격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면 끄떡하세요. 보세요.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이 있으면 걔가 격이에요. 술월은. 다 그렇다. 그거는 아닐 때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인하고 술이 삼합이 있으니까 얘만 있다면 그냥 정화가 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병화가 투관했잖아요. 병화가 투관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병화가 격이에요. 네. 다시요.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은 방합이 있다. 삼합도 있다. 그죠? 방합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자기의 환경의 특징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역적 환경 특징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 환경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고창, 만약에 저는 전라도랑 관계없는데 제가 그걸 봐서 그래요. 서울에 나고 서울에 사는데도 끝까지 고창 향후회를 하고 고창 사람들을 만나러 끊임없이 고창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방합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막 고창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방합자들, 자기가 나온 학교, 혈연, 지연, 학연을 항상 활용하는 게 자기의 환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삼합이 있어요. 삼합이 있으면 자기의 직업 재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걸 계속 노력해요. 근데 이분은 둘 다 있죠. 그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네,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활용하고 조직에서, 그러니까 방합자들은 조직자들이 많다 그랬죠. 조직 안에서 나의 전문성, 나의 전문적인 직업 재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거꾸로 하면 내가 있는 환경은 전문가들이 많다. 내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은 환경에 내가 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배열은 없어요. 배열은, 여기에서 배열은 무슨 뜻일까요? 배열이 없다. 뭐가 없어서 배열이 없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그래서 배열이 없다. 그럼 무슨 배열이 없다는 거예요? 월지를 기준으로 말하셔야죠. 월지를 기준으로. 아니, 배열이라는 건 얘랑 뭔가가 배열이 돼야 되는 거. 나란히 옆에 있어야 될 한 글자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배열은 자축. 그러면은 배열이 없다는 거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배열이 있으면요, 주변이나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 세 개를 가지고 다 각각 통변을 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배열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가족, 지인, 주변 인물, 사람들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지우고
술 중에 이제 신금 사령이에요. 신금이 술 중 신금 사령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의 조화를 보는 거죠. 아, 신금 사령일 때 뭐가 있었느냐면요. 정화 신금의 재련이 있어야 돼요. 지지에서. 지지에서 정화 신금의 재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생존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환경에 적합한 생존력을 준비를 한다. 근데 이분은 정신 말고도 천간에 또 병화 경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재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화 신금의 재련과 병화 경금의 재련은 좀 달라요.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데 병화 경금은 되게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다루거나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경영을 하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임수라는 일간이에요. 임수라는 일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신금, 이 상생을 하고 임수, 간목이라는 게 이 임수 일간의 상생이에요. 식이라고 하는 거. 임수의 상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금, 임수,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볼 때는 일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준비력을 보는 거예요. 그냥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일간 보는 때는. 그러면은 신금, 임수라는 건 뭐냐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임수, 간목은 뭐라 그랬죠?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이라고 해도 되고 파급 효과라고 해도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신임갑을 뭐를 보는 거냐면 이 일간 자체의 경쟁력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경우는 이 사람은 신금 사령이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임이 되는 거죠. 신임도 되는 데다 경금도 있어요. 그래서 경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금과 신금으로 임수를 다 상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실력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금, 신금, 임수의 상생으로 준비, 그 다음에 임수, 간목으로 활용, 준비한 실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중의 간목. 되셨어요? 그런데 신금, 임수, 간목일 때 이 간목이, 임수 간목이 상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되게 이 간목이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라고 했어요. 고객 또는 학생 또는 제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한 것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수를 또 한 번 더 보시면 임수일간이 근이 있죠. 근데 근이 또 신금과 삼합으로 이렇게 근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간이 삼합에 근하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전문성, 장인정신이나 기술력, 지식, 특허, 지적재산권 등등등 특기를 활용하는 그런 자기의 삶의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임수가 신자를 얻고 거기다가 다시 신자진의 기운을 얻고 무토, 임수, 간목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전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수하는 능력, 내 능력을 타인에게 전수해주는 능력이 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요. 원래 항공사였어요. 아니,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대를 졸업하고 파일럿을 계속했어요. 비행을. 근데 지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뭐 하냐면 퇴직할 나이가 지났는데 이분이 계속 계약 연장해서 조종사 교육을 해요. 조종사를 가르쳐요. 네, 그래서 이분의 전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요. 수월이 인목 만나서 삼합이죠. 그래서 이제 삼합이니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환경, 나도 전문적인 사람, 또한 내가 항상 직업적 전문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인옷을 삼합을 하고 천간에 병화,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제목감이다 라고 해요. 또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훌륭한 제목이고 명인이 돼서 경화경금이니까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제목, 명인이 되어 사람을 교육한다. 사람을 지도한다. 이게 사람을 다스린다. 사람을 경영한다. 다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종사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수월이 신분 만나서 방활이니까 이제 소속에 머물러서 방합자니까 소속에 머무른다. 근데 이렇게 신유술 기운이 있고 또 경금, 임수가 있다. 천간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뭐 하는 분이냐면요. 산업인력 표현을 합니다. 교육하는 사람도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산업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산업인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역할을 계속 못 쓰니까요. 이제 이분이 당령이 신금당령이에요. 이분은 신금당령에 신금사령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금당령일 때는 배합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금당령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신금이 원래 뭐라 그랬죠? 마지막 완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걸 상품이라고 할게요. 완성품, 상품, 제품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금당령 사람들은. 또 신금당령인 사람들은 그 상품을 운영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유통은 다른 문제죠. 신금당령인데 임수 없으면 유통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신금당령인 사람들은 이 신금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구성하는 능력, 상품을 운영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능력, 운영 능력이든 구성 능력이든 그것을 중시하는 환경 자체도 당령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신금당령에 배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합이 뭐라고요? 현수, 임수다. 그러면 임수까지 있으면 신금당령, 상품 구성 능력, 상품 운영 능력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임수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임수, 이익 활동에 적절하게 해야겠죠. 이익 활동에 적합한 상품 가치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수까지 있으면 그 상품을 잘 구성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신임도 하지만 경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서 신금 사령 그러면 신금 당령에 다시 신금의 사령이면 신금 사령자는 뭘 갖춰야 되냐면요. 정화, 신금, 임수 이렇게 갖춰야 돼요. 정화, 신금은 뭐냐면요. 재련이에요. 이분 정화, 신금 있다고 봐요. 왜?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선생님. 신금, 정화, 무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의 재련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술월생이 정화, 신금의 재련은 뭐냐면요. 실력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 오행 시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정화, 신금 재련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AS예요. AS, 재활, 뭐 복구 이런 거에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 정화, 신금의 재련은 자기가 내가 발전해야겠어 이런 거보다 좀 뒤처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구시키거나 고쳐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더 낫게 하려는 일을 하는 게 정화, 신금의 재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의사로 말한다면 정형외과 의사, 어디 아픈 거, 이렇게 잘못된 거 고쳐주는 거. 그래서요, 그런 좀 가치가 부족하거나 조금 이렇게 미비한 것을 또는 미비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그런 사람들을 보완하는 일을 하는 거를 정화, 신금의
예, 재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조종사업 훈련을 하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신금 임수가 있으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활용은 잘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화 신금으로 재련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준비하는데 능력 분야가 이런 분야이고 거기다가 신금 임수로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재련한 것을 재련하고 이것을 신금 임수가 되면 활용한다. 뭐 그거를 파급 효과라고 해도 되고요. 활용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도세죠. 용어로는. 근데 재련, 도세 이런 게 어려우면은 그냥 뭐 근데 계속 들으면은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아, 화급금으로 재련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자기가 단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좀 천천히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요. 수월은 신금의 계절이에요. 신금이 기운이 당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금 당령에 임수 배합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있으니까 근데 뭐 쟁제니까 만약에 배합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는 상품을 운영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유통이 안 되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임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소속에 머물러야 돼요. 네. 임수가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유통해보거나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이익을 창출해볼 수 있는데 신금 당령에 나서 임수가 없으면 그냥 조직에 있어야 돼요. 나는 유통이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유통되는 조직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화 사령에, 신금 사령에 났어요. 신금 사령에 난 이 사주는 특별히 정화, 신금, 임수의 재련과 도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앞에 거만 갖추고 뒤에 거 못 갖췄다. 이 사람들도 소속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이 사람은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개업을 하거나 독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개업을 해도 되고 독립을 해도 되는데 일 자체가 파일럿이니까 개업 어렵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월에 가는 것을 봤어요. 신금 임수가 되니까 자기가 시장에 필요한 것을 잘 갖추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수,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거기다 천간에 경금 임수까지 있죠. 이 경금 임수는 신금 임수하고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경금 임수는 시장 경제에 맞춰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공정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완벽한 상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정,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현재격. 현재격은 먼저 식신생재, 재생살이 이 사람들이 하는 상생이에요. 그 이분은 식신생재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식신생재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생각을 하셔야죠. 식신생재가 되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네, 근황하잖아요. 식신생재가 잘 돼요. 식신생재가 잘 된다는 거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벌이 활동을 잘하다 이런 말이죠. 재생살이 돼요? 재생살이 되나요? 재생살이 실제로 여기 화생토가 돼요. 되는데 쟁제를 당해서 재생살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은 거예요. 재생살이 전혀 안 되지 않은데 재생살 하려는 재성을 쟁제를 했어요. 그래서 재생살이 훌륭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 만약 이 사람이 쟁제가 아니고 재생살이 다 잘 되면 한 팀의 장이 된다니까요. 장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재생살이 쟁제됐어. 그러니까 짱이 못 되는 거죠.
장은 안 되셔. 이 정도 되면, 이 나이 이 정도 되면 막 이사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임원급이 돼야 되는데 임원급은 아니신 거죠. 막 전무, 상무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상신에 대해서 하나만. 현재격, 그러면 상신이 뭐라고요? 상신이 식신이. 식신이 있어요? 있죠? 네, 군중에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신이 있으면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하는 환경, 사회적인 배경에 필요한 사람이다. 상신이 있어야 정규직자라니까요. 환경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정규직을 얻어요. 물론 다른 걸로도 정규직자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상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필요해서 정규직 직장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 준비를 한다. 또 이 사람은 고정 가격이 있다. 정규직이니까 고정된 가격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이것만 돼도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항상. 선생님, 정규직자이고 자기가 고정 가격이 있으면 평범하게 다 잘 살겠죠. 그죠? 근데 이 상신이라는 게 나에게 항상 내 환경, 내 좋은 부모, 내 주변의 좋은 환경, 나의 좋은 자질 이런 거를 말하는 글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상신에 대한 기신이라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봅시다. 기신이라는 건 내가 식신이라는 게 나의 좋은 글자야. 근데 얘를 식신을 해치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쵸. 편인이에요. 편인이 있어요. 그죠?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내 식신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정신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팍 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난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응? 아주 탄탄한 그런 걸 가져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증을 통과를 해요.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냥 식신이 있을 때보다 더 특별한 직업 재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고정가의 3배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조종사들, 파일럿들 연봉 많아요. 네. 뭐 일주일에 비행 며칠 안 해도 보통 사람들 연봉이 2~3배는 돼요. 그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편제격이라는 편제격의 기신이라는 게 뭘까요? 내 격이 뭐였죠? 내가 편제야. 편제에게 편제를 상극하는 글자가 기신이에요. 내가 편제격인데 나라는 격을, 나의 격을 해치는 글자가 기신이에요. 그러면 편제격의 기신은 뭐겠어요? 비견이죠. 네. 비견이 있어. 네. 비견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걸 물리치려는 구신을 가져야 되죠. 예. 또 이제 네가 내 격을 그러면서 또 격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얘 기신 때문에 격이 지금 상극당하잖아요. 격구신인 현관. 비견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현관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편관이 있으면 자기의 직업, 신분을 유지를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것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격기신 비견이 있고 천간에 편관이 비견을 물리치잖아요. 그럼 내가 경영 능력을 가져요. 경영권을 가져요. 근데 이분 경영권은 없잖아요.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어떻게 말을 하냐면 편관이 있는데 완벽하게 물리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간의 재해야 남들이 보기에 쟤 비견을 물리치고 자기 경영권을 가졌어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간에서 완벽하게 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장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됐으면 경영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근왕한 데다가 다 되는데 이 비견이 이 사람에게는 경쟁자이면서 내 격에 대해서는 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물리쳐야 되는데 얘를 천간에서 물리쳐야 내가 비견을 제해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보스가 되는데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제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쟁력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완전히 물리쳐야 경영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경영권자는 아니시니까. 그래서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나 나의 신분은 유지를 하는데 지위를 최고로 올리지는 못하는 게 무토가 천간에 임수를 제하지 못해서 천간에서 경쟁자를 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천간에서 제하는 게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활동적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하나? 안 제하나? 제하지 않나? 이게 되게 헷갈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주 하나를 탁 보고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편관이 비견을 제하는 일에 지위가 연관될 때 가타, 부타를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얘 하나 공부하면 다음부터는 그 사주를 다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운에서 만약에 대운이 영원히 제해주지 않아요. 그때만 네, 세운. 그리고 대운이 만약에 무토가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무토를 살았다면 그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운이 언제 와야 돼요? 40대 와야 되죠. 40대 안 왔을 거라고. 그렇게 대운이 막 있죠. 나의 이거를 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병정무 10대, 20대 정무 네, 그러면은 무대운에 잘 나왔겠죠. 경쟁력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의 편제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비행은 안 하는데 계속 계약 연장해가지고 파일럿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거대한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네. 다 있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당연하죠, 선생님. 대한항공 파일럿들도 50대기 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허다한데 60이 넘고도 이렇게 교육직으로 계약 갱신을 계속 한다는 건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변경도 있고 이렇게 네. 경금 임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합을 갖췄잖아요. 그리고 근왕하시고 편관도 있고 재생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사람 자체는 되게 충성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